네, 안녕하십니까. 일리엇입니다. 네, 여러분들 투표 다 하셨죠? 저는 사전 투표 해가지고, 오늘 노닥노닥 하다가 이제 좀 바람 좀 쐬러 나가려고 오늘은 집안 정리 좀 했습니다. 캠핑도 오늘은 안 가니까. 네. 자, 오늘, 드디어 오늘 새벽에 5시에 등록된 실거래가를 다운받아서 제가 오늘 엑셀 작업하고 서버에 자료를 지금 이제 다 올렸습니다. L차트에 다 올렸습니다. 물론 거래는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조금이에요. 지금 거래는 5월달께 거래가 주로 신고가 돼요.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5월달에.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 뭐랄까 뭐 대출 이런 거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뭐 제한 이런 거 이런 여러 가지 대출 제한이 이제 막 닥치니까 미리미리 막 대출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월의 상승장은 서울은 뭐 지방은 계속 떨어지고 서울은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틀치 몇 건 안 되지만 실거래가를 딱 등록을 해보니까 서울이나 전국이나 조금씩은 마이너스예요. 물론 하락한 걸 먼저 신고하기 때문에 상승한 거래를 나중에 신고하거든요. 보통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틀건 가지고 하락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한 거는 6월 달이 대한민국 아파트에 2차 상투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6월 3일 대선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6개월 동안 무정부 상태였잖아요. 행정부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뭐 자전거래 돌리고 뭐 오토바이가 아니래 자전거래 막 이렇게 해도 제재를 못해. 한 건도 안 잡죠. 국토부나 이런 데서. 예. 그래갖고 지금 투기꾼들이 특정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막 뽐뿌질해서 올리고 갖고 있는 놈들이 더 올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식으로 치면. 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6월 3일을 기점으로 서서히 수그러들다가 이제는 뒤 후속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꺾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월중 고점은 3월달 고점이 거의 좀 굳어졌어요. 물론 5월달, 6월달도 살짝은 넘을 수 있는데 거의 그 근처예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L차트 가서 볼 건데 L차트 가기 전에 먼저 볼게 오늘 L차트에 가시면요. 여기 웹화면이라는 거 있어요. 웹화면 누르면 왼쪽에 떴네. 모니터가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가 이거 주식 차트인데 주식인데 여기에 부동산도 올리거든요. 여기 아파트 리스트에 가면 있어요. 여기에 오늘 등록된 게 나와요. 월간, 일간 그다음에 이렇게 이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네. 자,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서울 동별로 실거래가인데 144개 동이에요. 우리나라 실거래가를 동별로 그 1500개 단지, 1550개 단지 가지고 동별로 지수를 만든 사람은 엘리엇이 최초고 지금도 유일무이해요. 어디도 동별 지수를 만든 데는 없어. 어쨌든 6월 달을 보니까 물론 이틀밖에 안 됐어. 대부분이 거래가 안 됐어. 그리고 어저께 신고했다는 얘기는 하루 만에 신고한 거 아니에요. 일요일 날 거래하고 월요일 날 신고했다든지 월요일 날 거래하고 월요일 날 신고했다든지 그걸 묶어서 오늘 아침에 다운받은 게 6월 달치야. 그러니까는 서울 아파트에 신고된 게 11개 단지가 가격이 바뀌었어요. 동의. 11개 동의. 근데 11개 중에 8개는 조금씩 상승 거래고 3개는 하락 거래거든요. 하나, 둘, 셋. 3개는 하락 거래죠. 근데 여기 화곡동에 뭐가 하나 큰 건이 이건 내가 볼 때 단지 시가총액이 3.5% 빠졌다는 얘기는 이건 폭락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직거래, 뭐 증여세를 좀 어떻게 줄이려거나 어떤 그리고 실거래 하자마자 그날 신고한 거야 이거. 지금 여기 있는 건요 실거래 계약서 쓰자마자 신고한 것들이거든요. 왜냐면 이거 지금 거는 6월 거예요. 근데 오늘이 6월 3일이잖아. 그러면 6월 1일, 2일치가 신고가 됐단 말이에요. 일요일 날 신고하지 않았을 거라고, 월요일 날 신고했을 거라고. 그거를 월요일 날 어저께 저녁 때 국토부 직원들이 퇴근하기 전에 서버에 업로드 시켜놓고 오늘 오후 5시에 다운받게 해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운받았죠. 오늘 휴일이어도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은 오늘 0.02 마이너스예요. 큰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어쨌든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부동산에서 빨리 집주인들이 가격 올리고 막 물건 걷어들이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하락한 걸 먼저 신고를 해요. 상승거래 있고 하락거래가 있잖아요. 그럼 하락거래를 먼저 신고해. 그 집주인들이 지금 가격이 별로 안 올랐구나. 올라도 찌끄맣게 안 올랐구나. 나도 그냥 엉뚱하게 높게 올리지 않고 그냥 조금 저 가격 비슷하게 내야겠다. 아니면 조금만 올리겠다. 그래야지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부동산 사장님들 거래 수수료 챙길 수 있지. 그냥 먹고 살지. 가게세도 내고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와이프 생활비도 갖다 줘야 되고 또 자기 또 바람도 필 때 돈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전국은 어때요? 전국은 이겁니다. 전국은 구별로는 안 했고요. 제가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게 5대 광역시입니다. 요게 8개 도예요.
그다음에 여기 경기도, 인천, 서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광역시 8개 도입니다. 일단 수도권 보면요, 서울 좀 전에 봤듯이 0.0이 마이너스죠. 물론 한 몇 건 안 돼 거래가. 그리고 경기도도 마이너스죠. 인천도 마이너스죠. 부산도 마이너스죠. 대구 약보합, 그러니까 빨간색이지만 보합이야 보합. 광주가 꽤 빠졌네. 0.27%. 이 정도면 꽤 빠진 거예요. 대전 조금 올랐죠. 울산 좀 빠졌죠. 세종은 많이 올랐죠. 다른 데에 비하면 이것도 별로 오른 것도 아닌데, 경남 빠졌고, 경북 빠졌고, 전남 올랐고, 전북 올랐고, 충남 빠졌고, 충북이 많이 빠졌네. 0.25% 많이 빠진 거예요, 이 정도면. 그 다음에 강원 0.18%, 제주도는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있으면 0.00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보니까 수도권도 마이너스, 광역시 마이너스, 8개도 마이너스, 요 두 가지 합친 지방도 마이너스. 즉 수도권과 지방이 마이너스니까 전국도 마이너스겠죠. 어쨌든 첫 끝발이 개끝발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6월달이 마이너스 시작했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플러스로 바뀔 거예요. 왜냐면 매달 그랬어. 항상 월 초에 거래된 거는요, 하락한 걸 먼저 신고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수가 마이너스나 보합이야. 근데 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숨겨놨던 고가 거래를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겠죠. 최근에 계속 그랬어요. 상승장이나 반등장이나 아니면 뭐 평범한 보합장에서도 항상 부동산 사장님들은 하락한 걸 먼저 신고하더라. 왜? 그래야지 계약 체결이 되니까. 아이고, 나는 이 아파트 오르고 내리고 난 관심 없어. 나는 빨리빨리 계약 체결돼갖고 수수료 받아야지. 나 월세네. 뭐 이런 식이거든요. 자, 문제는 제가 걱정하는 게 이건데, 이거예요. 이거 전국이거든요. 전국 5,000개가 넘는 단지를 지수를 만들었는데,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87년 노태우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IMF 때 바닥, 2001년 바닥, 그다음에 2012년, 13년 이때를 바닥으로 해서 쭉 타고 올라가다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1959년 이후에 65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지수가 지금 딱 닫고 있다니까. 여기 이거를 확대를 시켜보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조금 마이너스니까 약간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네요. 이게 뭐냐면 세 번의 반등이 있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요거는 뭐예요? 특례 보금자리론 뭐 50년 주담대, 그 다음에 분양권 지역 제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그때 그 둔촌주공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신생아 특례론 뭐 이런 것들로 올렸어요. 그 다음에 빠졌는데 요거는 뭐예요? 토제. 그러면 이거는 서울만 올랐어요. 나머지는 다 빠졌어. 진짜로. 그 다음 그래갖고 요런 거를 묶어 보니까 요렇게 됐어요. 보세요. 이게 여기가 전국이에요. 초록색이 전국이에요. 전국. 여기서 전국을 구성하는 거는 수도권과 지방일 거 아니에요. 지방은 광역시와 8개도일 거 아니에요. 수도권 중에 센 거는 경기, 인천보다는 서울이 세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세 가지를 놔뒀습니다. 서울은 60년 추세선이 멀쩡하게 멀어요. 왜냐면 반등할 때 많이 반등했고, 그 다음에 상승할 때 많이 상승했고, 조정한 다음에 반등으로 세게 반등해갖고 정고점을 살짝 넘어 있어요 지금. 근데 약간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어요. 문제는 가장 먼저 무너진 게 5대 광역시입니다. 5대 광역시예요. 광역시 여기 깨졌죠. 요게 뭐 때문에 깨졌냐? 부산 엑스포 나가리 되면서 그 달에 깨졌어요. 그 달 말에 11월 달에 2022년 11월 달에 2023년인가? 그 다음에 지방 8개도는 광역시 올라갈 때 지방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8개도는. 그러니까 얘가 배불뚝이란 말이야. 배불뚝이. 그러니까 지지선이 광역시보다는 훨씬 낮죠. 그러니까 광역시가 먼저 깨지고 8개도는 이제 깨졌거든요. 한 2달 됐어요 깨진 지가. 그러면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야 그러면 5대 광역시보다 8개도가 더 세네. 왜? 지지선이 나중에 깨졌잖아. 광역시가 먼저 깨졌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추세에서 얘는 배불뚝이가 낮은데 얘는 배가 많이 불뚝하잖아. 출렁하잖아 출렁. 그러니까 기울기가 낮다니까. 얘는 기울기가 얘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깨진 거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을 다 묶으니까 전국이 지금 되게 위험하다고. 지금 전국쯤은 살짝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점점 추세선에 가까워지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뭘 볼 거냐면 여기서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볼게요. 요거는요 그 전국 17개 시도를 제가 2010년부터 추세선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할까? 확대. 요렇게 잘 보세요. 자, 전국 방금 본 거죠. 이게 지금 60년 동안 안 깨지는 거예요. 서울은 멀쩡하죠. 근데 전국이
지금 뭐 아직 안 깨졌잖아요. 그런데 전국 5,050개 중에 서울 1,520개를 빼면 서울만 빼면 부산, 인천, 광주, 경기도, 전남 이런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 X 서울이에요. 우리가 X라는 거는 익스클루드라는 거잖아요. 제외한다는 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시아 증시할 때 아시아 인덱스 X 재팬 이렇게 하거든요. 아시아에서 일본이 시가총액이 거의 한 30-40%가 됐다고. 그러니까 일본 때문에 다른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해가 티가 안 나면 일본을 빼고 한다고. 전 세계에서 미국이 시가총액이 한 55%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 오르면 아시아가 망가져도 전 세계 증시가 오른 거로 표시되니까 그렇게 그거를 착시 현상을 제외하기 위해서 월드 인덱스 X USA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전국 X 서울 할 거예요, 제가. 그러면 1,520개 빼면은 한 3,500개 되겠죠. 3,500개 단지. 자, 왼쪽입니다, 이거. 전국 X 서울 3,530개. 분명히 전국 안 깨졌죠. 근데 서울은 엄청나게 멀죠. 근데 전국 X 서울은 3,530개네요. 깨졌어. 얘 깨졌어요. 이거 깨졌다니까, 이거. 그리고 이번 2달째 지금 마이너스가 되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서울은 서울인데 서울이 지금 고점을 살짝 넘었잖아요. 그런데 노도강, 금강구 이쪽은 저 밑에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살짝 반등할까 말까 하고 있어. 그래서 서울 X 강남 3구예요. 여기 물론 여기도 영산구도 있고 양천구, 목동이나 그다음에 그 여의도 이런 데 정고점 넘었지. 근데 강남 3구를 빼놓은 나머지 22개구를 지수를 만들면 1345개 아파트로 만들면 정고점을 못 넘었다니까. 정고점 못 넘기는커녕 노도강, 금강구는 저 밑에 있어요. 저 밑에.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아슬아슬하죠. 여기는 왜냐면 여기는 분당도 있고 과천도 있고 이렇게 센 놈들이 있잖아. 깨진 놈들도 있고 안 깨진 놈들도 있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멀쩡해요. 문제는 인천 보세요. 인천 깨지고 있죠. 여러분들 이게 하락일까요? 조정일까요? 요게 상승일까요? 반등일까요? 즉 제가 보는 관점은 요거는 하락이고 이건 반등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 조정이고 이거 상승이야. 왜 2년 동안 올랐으니까. 2년 동안 오른 게 하락할 때야 2-3달 빠진 것도 못 올랐어. 추세선도 깨졌다니까. 자, 부산 깨지고 있죠. 지금 4년째 빠져. 4년째. 대구는 아까 얘기했듯이 배불뚝이잖아요. 배불뚝이. 저 밑에 배불뚝이가 있어. 배불뚝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멀어. 그러니까 얘는 추세선 여기다 그은 게 또 따로 있거든요. 여기서 깨졌다고 이미. 대구가 지금 제일 심하거든요. 4년 동안 폭락하는 게. 아니 예를 들어 뭐 강남 3구 빼고 서울 이게 오르는 동안 여기서 서울이 이렇게 오르는 동안 얘 이러고 있다니까. 자, 이번에는 광주시입니다. 광주 계속 흐르죠. 얘도 배불뚝이가 있어요. 배불뚝이가 있으면 추세선이나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것보다 더 짧은 추세선을 이렇게 그으면요 여기서 깨졌어요. 여기서. 대전도 이제 달랑말랑하죠. 대전은요, 광주는 여기서 배불뚝이가 있었다면 대전은 여기서 배불뚝이가 있어. 그러니까 배불뚝이다 선을 추세선을 그으면 아슬아슬하죠. 대전. 그다음에 울산은 배불뚝이가 여기 있네. 그쵸? 보세요. 대전은 이렇게 안 빠지고 슬슬 오르는 동안 울산은 박살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혼자 오르죠. 혼자. 여러분들 대전이 빠지는데 울산이 올라요. 근데 얘는 불쌍한 거예요 지금. 왜냐면 대전은 저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대전은 여기서 내려오는데 얘는 밑에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10억이 뭐 8억까지 떨어졌다면 얘는 4억이 5억으로 오른 거야. 그러면 7억이 많이 오른 거예요? 5억이 많이 오른 거예요? 얘가 더 많이 오른 거라니까. 그러니까 울산을 막 주목을 하면서 뭐 얘가 특이하고 얘는 계속 오른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이 앞에 있는 배불뚝이나 이런 거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울산이 5대 강역시 중에 제일 망했다니까. 제일 많이 망했으니까 반등도 하는 거지. 이거 뭐냐고. 이게 여기서 얘네들은 오를 때 얘는 여기서 빠지잖아. 그 다음에 세종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는 계속 반등하죠. 그런데 얘도 망했다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은 여기서 요만큼 빠졌죠. 세종은 여기서 겁나 빠졌죠. 물론 반등을 세게 했어. 즉 얘는 1억이 빠졌으면 2천만 원 반등한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고점에 산 사람들은 아직도 8천만 원에 물려있다니까.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막 세종에 뭐 집주인들 신났네 어쩌고 그러는데 신난 사람 100명 중에 2명도 안 돼. 작년 말 올해 초에 산 사람들 말고는 신난 사람 없어. 전부 22년, 21년, 23년 빠질 때 요 근처에 산 사람들은 지금 1억, 2억, 3억 물려있다니까. 이 사람들은 다행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날 그 정도는 아니지. 10억 주고 산 게 뭐 6억 됐다가 이제 7억 된 거야. 아이고 나 3억 돌려내 이거란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도를 볼게요. 자, 경상남도 위험하죠. 얘도 배불뚝이 여기 있네. 경상북도 배불뚝이 깨졌네.
전라남도 얘는 배불뚝이가 광주나 전라남도는요 배불뚝이가 밑에 있어 밑에. 여기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먹은 거야. 근데 그러니까 얘는 추세선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경상북도보다는 전라남도가 훨씬 낫네요. 야 이거 날 것도 없어.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배불뚝이가 달라서 그래요. 전라북도 위험하죠. 보세요. 같은 전라도인데 전라남도는요 보세요. 전라북도가 2018년 19년 급락을 할 때 전라남도는요 올랐다니까. 달라요 모양이. 그리고 참고로 이건 서울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충청남도. 배불뚝이 여기 있네. 딱 닿네. 이거 깨졌네. 충청북도 안 깨졌네. 근데 여기서요 보세요. 충청남도랑 같은 충청도인데 충청남도는 왜 이게 깨지고 있고 충청북도는 오히려 오르고 있자. 올라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되고 있네. 어쨌든 거리가 멀잖아. 왜 그래요? 전주 여기는 충남은 여기는 청주죠. 청주. 얘는 전주에 충청북도 아니다. 충청북도 여기 얘가 청주다. 청주. 여기는 대전 세종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거고. 강원도 아슬아슬하죠. 제주도 망가지고 있죠. 얘는요 서울만큼 올랐어요. 보세요. 강원도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여기 같은 여기라면요 강원도는 여기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작이 2013년 100을 지금 올려놔서 그래요. 왜냐면 이게 잘리거든. 근데 같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제주도는요 서울만큼 올랐어. 보세요. 분홍색이 서울이잖아. 나머지 거는 놔두고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를 L차트인데 자 요게 전국 아파트의 2021년도입니다. 출렁출렁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에 고점과 저점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호갱노노나 아실이나 그 다음에 네이버나 보면 다 선차트로 돼 있죠. 요거예요. 요거 월 평균값. 근데 저는 그달에 5,050개 단지에 고점들만 쫙 모아가지고 고점을 표시했어요. 저점들만 모아가지고 저점을 표시했어요. 강도를 알고 싶어서. 근데 실제로는 이거예요. 자 그러면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했잖아요. 근데 이게 고점과 저점에 이렇게 이으면 요게 되겠죠. 요거. 그래갖고 요걸 여기 등락률이 표시되는데 상승률이 좀 떨어지고 있죠. 지금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때도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지금도 올라가다가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번 달쯤 살짝 마이너스예요. 근데 서울이 얼마큼 올라가 주느냐에 따라서 전국을 플러스로 바꿔놓을 수가 있는데 요거를 추세선을 그으면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그으면 이거 쇠기형이란 말이에요. 쇠기형. 요거 실제로는 요 선차트입니다. 원래는 선차트예요. 원래는 선차트인데 지금 저는 여기 봉차트를 표시하고 있다고 그랬고 선차트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번 달에 지금 보합이란 말이에요. 보합. 아슬아슬하자 삼각형이 모였단 말이에요. 자 L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차트. 제가 최근 들어서 몇 번 방송했던 내용 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 전국이거든요. 전국의 비교 차트 보고서 이거를 최초 데이터 하면 2000년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갖고 제가 다 지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장기 지지선을 딱 그을게요. 이렇게. 자 이거 봉이니까 잘 안 보이죠? 이것도 좀 지울까요? 이렇게 C를 누르면 좀 나옵니다. 이렇게 선차트로 쭉 연결했습니다. 87년이에요. 자 이거를 로그 차트로 바꿀게요. 산술 차트에서의 지지선은 지수함수가 돼요. 근데 이거를 로그 차트로 바꿀게요. 딱 하면 직선입니다. 이렇게 87년, 98년, 2001년, 2013년 쭉 하다가 여기서 빵 떴죠. 그러다가 2022년도에 다 같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반등을 하는데 서울은 여기까지 오르는데 부산 깨지고 대구 깨지고 광주 깨지고 광산남도 깨지고 하다 보니까 전국을 다 합치면 요 정도라고. 이 상태에서 여기도 보니까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싹 모이죠. 여기다가 삼각형 그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초단기 저항선 초단기 지지선 딱 넣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삼각형 여기 이걸 2005년부터 볼까? 2005년부터 볼게요. 2005년 이렇게 C 이렇게 장중 고점까지 다 지울까?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렇게 이 정도만 알겠죠? 그래도 자 삼각형이 모인 다음에 위든 아래든 뚫어야 되는데 이때는 뚫고 나니까는 마지막 조정이었는데 여러분들 이때는요 5대 그러니까 광역시 부산 대구 전남 경상도 엄청 올랐어. 이때 서울만 빠졌어. 서울만 2011년 12년 13년에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고. 근데 이때는 5대 광역시가 또는 8개 도가 많이 올랐다고. 왜? 그 당시에 뭐였지? 혁신도시.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그 4대강. 그러니까 막 지방에 막 뽐뿌질을 했다고. 이명박 정부는 서울 아파트는 박살냈는데 지방은 엄청 올렸어요. 이 토건 세력들이 짬짬이가 된 것 같아. 자 그런데 요 모양이 여기도 있다니까 이거를 확대를 시켜보면 2021년 이렇게 하고서 이걸 산수 차트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고 거래를 좀 지웁시다. 그 다음에 장기 지지선 지울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 C 였죠?
봉 차트, 종가 이렇게만 볼게요. 선 차트도 같이 보세요. 고점도 중요하고 저점도 중요하니까. 자, 이게 지금 보합인데 문제는 아까 봤듯이 확대 차트에서 보면 거래를 나옵시다. 그 다음에 다른 지표 지우면 상승하다가 줄다가 상승하다가 줄다가, 그러니까 오르긴 오르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다가 그러니까 체감적인 상승, 체감적인 하락, 이렇게 체감적인 상승, 체감적인 하락, 체증적인 상승. 이거 말도 잘 안 나와요. 자, 여기도 점점 오르다가 점점 덜 오르다가 마이너스 바뀌죠. 지금 여기도 점점 오르다가 이거 상승률이 높아지다가 지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전국이. 여기서 서울이 얼마나 올라주느냐 문제예요. 그동안은 서울이 오르면서 다른 지방이나 광역시가 빠지는 거를 상쇄하고도 전국이 올랐다고. 근데 점점 힘이 떨어져. 서울도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르긴 올라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거 전국을 보니까 서울 빼놓고 나머지는 좀 다 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서울을 하여튼 국토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서울 펌프질을 하고 있는 게 전국 무너지는 거를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한계. 그게 제가 볼 때 6월 3일 오늘을 기점으로 물론 뭐 이번 달 다음 달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어. 근데 점점 상승률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서울이 저 이상 못 오르는 딱 막 목이 딱 숨이 딱 차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방이 막 오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방은 더 같이 무너져. 그러면서 서울은 따라 내려가는 모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대대 상승기가 끝나고 나서 반등장에서는요, 대형주가 막 올라요. 정고점 넘고 그래요. 근데 개별 잡주 있죠. 이런 것들을 막 팔아먹는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대형주도 목에 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형주가 빠지면요, 소형주나 잡주들은요 더 폭락을 해요. 그러면서 대대 하락이 오는 거거든. 지금이 딱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농후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김문수가 왕이 될 상인가, 이준석이 왕이 될 상인가, 그다음에 이재명이 왕이 될 상인가. 자, 오늘 6월 첫 실거래가 이틀치지만 조금 등록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6월이 대한민국 아파트값 2차 상투가 될 상인가. 여러분들 1차 상투는 왔어요. 여기 21년에 1차 상투예요. 지금 올라가는 건요, 서울은 전고점에 와 있고 쌍봉 모양이지만 얘건 쌍봉도 아니죠. 이런 걸 누가 쌍봉이라고 그래. 부산 대구는 저 밑에 가 있고 노도강도 저 밑에 가 있는데. 자, 그래서 6월 첫날 여러분들 투표하고 쉬시는 날 한번 한 발짝 떨어져서 너무 막 압구정 130억 됐다느니 뭐 원베일리가 10억 됐다느니 거기에만 너무 휘둘려서 몰입되지 마시고, 서울도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인위적인 게 너무 커서 신정부가 들어서면 그동안에 무정부 상태가, 그다음 물론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당장 뭐 부동산 뭐 규제하고 막 그러진 않겠지. 그렇지만 상징적인 거거든요. 무정부 상태와 유정부 상태, 요 차이점이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 아파트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 2차 변곡점이 될 가능성. 근데 문제는 1차 하락한 다음에 반등도 못하다가 다시 빠져봐. 그러면은 데미지가 크단 말이에요. 압구정 130억 됐다가 110억까지 떨어져도 괜찮아. 왜? 70억이 130억 됐다가 110억 되는 거 괜찮아. 근데 문제는 7억짜리가 5억 됐는데 이게 4억으로 떨어져 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죽을 큰일이거든. 나중에 경매 사태가 난다고. 자,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엘리엇이 왕이 될 상인가, 좋아요 눌러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